안녕하세요. 저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 22학번 조단비입니다. 저희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는요, 시각 디자인을 떠올렸을 때 흔히 연상되는 편집 디자인이라든지 타이포그래피 이런 시각적인 작업물에 대해서도 다루고요. 더 나아가서 3D 그래픽이나 미디어 디자인, 광고 같이 시각 디자인 관련 분야에 대해서도 폭넓고 다양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저희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는 수시 실기 전형으로는 신입생을 선발하진 않고 있고요. 정시 실기 전형으로는 34명의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건국대의 경우 국내 기초 디자인의 시작을 알린 전통적인 학교이기도 하고 입시생들 사이에서 선호도도 높은 학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저도 자연스럽게 건국대에 지원하게 된 것 같고요. 폭넓고 다양하게 시각 디자인 관련 분야를 배울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수능이 60%, 실기가 40%의 비율로 진행되고요. 제가 23학년도 모집 요강을 확인해 보니까 국어 반영 비율이 50%에서 40%로 줄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어 반영 비율이 가장 높다 보니까 국어 공부에 조금 열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 디자인 과목을 채택해서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요. 모집 요강을 보시면은 화영지 크기에 대해서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제가 치른 22년도 입시에는 평면 디자인을 하시오라고 확정적으로 조건이 제시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 하면은 평면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입체로도 어떻게 부합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상황을 객관적이게 바라보았을 때 저는 응당 실기보다는 수능 성적이 우세한 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능 한 달 전부터는 실기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공부에 좀 더 매진을 해가지고 수능 성적을 올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평소에는 공부를 하면서 집중이 안 될 때 틈틈이 드로잉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합격작들을 보면서 그거를 좀 많이 분석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재수로 인해서 주어진 1년의 시간 동안 더더욱 실기에 박차를 가한다고 해서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기에 목을 매는 것보다는 좀 더 공부에 집중을 해서 남들보다 우세한 성적을 만들어 놓고 좀 더 나은 위치에서 경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들 실기가 어느 정도인지 본인이 가늠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기가 실기 경쟁에서 열세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실기에 또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공부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시험장을 가면은 좀 여유 있게 한두 시간 전에 도착하는 편인데 도착해서 학교 전경을 바라보면서 좀 긴장감도 떨치고 이렇게 자기가 좀 진학할 수도 있는 대학의 전경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잡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들어가서 자기가 준비한 준비물 리스트를 보거나 입시 기간 동안 자기가 써왔던 노트들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는 게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전날에 다 준비를 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전동 연필깎이에 배터리가 다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시작 전에 좀 급박하게 사러 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러지 않도록 좀 자신을 맹신하지 않고 또 확인하고 또 꼼꼼하게 더 계속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실기 준비를 하면서 숱하게 들었던 말이 좀 조형적으로 필요 없는 도형들이 많이 들어갔다, 좀 그림이 산만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제가 입학을 하고 강의를 들어보니까 전임 교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물론 조형적으로 필요 없는 도형을 넣지 않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입시생들이 많이 놓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여기가 부족하니까 좀 더 그려봐야지 하고 좀 욕심을 내기보다는 덜어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 같은 경우에는 묘사 중점의 그림이 아니다 보니까 그림을 그릴 때도 점선면 이런 기본 도형으로도 그림을 끝내보는 노력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에 와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 노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즐거우니까
좀 더 입시생활 파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회 없는 선택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빙디자인학과 22학번 최은비입니다. 리빙디자인학과는 텍스타일, 도자, 금속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그것을 이용해서 생활 디자인 제품을 만들고 연구하는 학과입니다. 리빙디자인학과는 22학년 정시 기준으로 45명을 모집했고요. 제가 이 학과에 지원한 이유는 일단 제 손으로 직접 뭔가 만드는 걸 되게 재밌어 했고, 그리고 제 손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작품이 만들어지는 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리빙디자인학과는 수능 60 그리고 실기 40으로 채점이 됐고요. 특히 국어가 수능 안에서 비중이 50%나 돼서 성적을 많이 높이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실기는 40%이긴 하지만 성적만큼이나 그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수능과 실기 둘 다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리빙디자인학과는 기초디자인이라는 과목으로 시험을 치렀는데, 기초디자인은 쉽게 말하면 제시된 것의 특성을 가지고 화질을 예쁘게 디자인을 하는 과목이에요. 제시물은 뭐든지 될 수 있고, 그리고 보통 물감을 이용해서 제한된 시간 안에 채색을 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아무래도 수능 비중이 60%인 거를 무시할 순 없어서 수능 3주 전부터는 미술 공부를 잠깐 쉬고 공부에만 전념을 했어요. 그래도 그림을 완전히 손을 놓는 거는 조금 불안해서 많은 그림들을 조금 찾아보고 구도나 형태 연습 같은 거는 가끔 해줬어요.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복잡해서 되게 어수선하고 그랬는데, 시험장 안에 딱 들어가니까 엄청 조용하고 사람들도 다 뭔가 다운돼 있어서 저까지 살짝 압박감이 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다행히 좀 일찍 도착한 편이라서 준비를 빨리 끝내고 자리에 앉아서 제가 잘 그렸던 그림들을 보면서 자신감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시험이 시작되고 나서 다들 스케치를 시작하잖아요. 제가 스케치가 그중에서 가장 늦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압박감이 많이 들었는데, 채색에서 만회하려고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타임테이블을 살짝 바꿔서 결국 완성을 했습니다. 저는 특히 조형적으로 예쁜 그림을 만들려고 그림 구상과 스케치에 많은 시간을 쏟았어요. 왜냐하면 꼼꼼하고 계획적인 스케치가 그림을 완성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주거든요. 그리고 능력에 맞는 시간 배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입시 몰입과 긍정적인 마인드가 저의 합격 비결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평소에 그림을 그리든 공부를 하든 제가 게임 속의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저를 레벨업하는 몰입, 과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몰입이 입시 준비하고 합격까지 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이 지치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자신을 멋지게 바라보는 태도로 소중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빙 디자인 뭐든 잘한다. 리빙 디자인 학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2학번 이채훈입니다. 산업디자인학과에서는 책상이나 의자 같은 가구를 하거나 아니면 커피 캔이나 휴대폰 같이 제품 같은 거를 이제 디자인하는 학과고요. 1학년 때는 그래서 모델링 같은 거를 배우고, 2학년 돼서는 이제 좀 더 세분화돼가지고 제품이나 뭐 공간이나 UX, UI 아니면 메타 같은 걸로 나눠서 전공으로 갑니다. 건국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는
몇 년 전부터 수식 없어지고 정시만 있고요. 정시에서 34명을 뽑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필통 같은 사소한 제품은 이제 사는 것보다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제품 쪽에 관심이 있었고, 영상이나 로고 같은 것도 제가 관심이 있었어가지고 다양한 분야를 이제 배울 수 있는 산업디자인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수능이랑 실기의 비중은 수능이 60%고 실기가 40%라서 이제 수능의 비중이 크니까 수능 치기 한 달 전부터는 공부에만 집중을 하였고, 이제 실기 같은 경우에 수능 끝나고도 충분히 올릴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공부에만 집중을 하였습니다. 산업디자인학과는 기초 디자인이 시험으로 나오고요. 제가 기초 소양을 준비하긴 했지만 이제 산업디자인학과 시험에는 소묘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소묘를 해서 제 실력을 충분히 표현을 해주고, 이제 물감에서는 딱 기본 양감과 그런 것만 잘 느껴지도록 그렸습니다. 제가 쳤던 시험에서는 네모 안에 소묘를 하고 그 바깥에 채색을 하는 거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색이랑 소묘의 능력이 둘 다 좋아야지 될 것 같습니다. 수능이 다가오기 한 달 전부터는 공부에만 전념을 했지만 이제 그림을 많이 안 그리다 보면 감이 잃을까봐 일단은 자료를 엄청 찾아봤고요. 자료 같은 걸 찾아보고 이제 손 굽는 거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그냥 따로 작게 스케치를 하면서 감을 최대한 잃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 입시 자료 같은 걸 좀 찾아봤어요. 합격작들이고 이제 이미 붙은 교수님들이 뽑으신 작품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보는 게 도움이 되고, 분석하면서 저도 이렇게 그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다들 엄청 비장하게 자기 이게 마지막 시험이다 라는 느낌으로 엄청 비장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팁 같은 경우로는 그 같은 실기장 내에서 자기가 제일 잘 그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보면은 감독관님들이 이렇게 지나가시거나 아니면 옆에 시험 치시는 분들이 일어나서 제 그림을 보거나 할 거예요. 근데 그거에 괜히 신경 쓰시기보다는 오히려 딱 자기가 처음에 정해둔 시간 분배랑 그 자기 속도 페이스에 맞춰서 자기 그림을 더 열심히 그리시고, 제가 시험 칠 때는 이제 소묘가 같이 나왔으니까 이제 네모 바깥에 있는 채색과 안에 소묘와의 명도 차이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란 색깔로 칠해놨는 바깥의 도형은 소묘 부분에서도 노란색처럼 보이게 좀 밝게 칠하고, 파란색으로 그린 데는 파란색으로 보이려면 좀 진하게 칠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냥 멀리서 봤을 때 소묘로 바뀌긴 했지만 이제 딱 그 색깔이 느껴지도록 그렇게 그림을 그렸었던 것 같고요. 산업디자인학과는 이제 동기들끼리 단합력이 엄청 좋아서 주말에도 과실에 놀러 와서 같이 작업도 하고, 끝나고는 이제 놀러도 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합격하셔서 대면식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술디자인대학 7층 산업디자인학과로 오세요.